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휴일에도 저희가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 업로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열심히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위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형주에 대한 부분,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봤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대형주들이 우리가 지금 CJ라든지 또는 자동차, 그리고 네이버 말씀드렸는데요. 곧장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또 크게 상승하는 좋은 실적을 또 발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종목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또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에 따른 AS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확도 높은, 그리고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저의 모습을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또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TV 방송이나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입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자, 방송국 사람들 까다로운 거 아시죠? 실력으로 저의 프로그램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는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도 이제 성장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이제 금요일 시장이 마감을 하면서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2700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맞고 빠지는 형태가 좀 나타났었는데, 결국 이제 그 월요일까지 대체 휴일이다 보니까 관망세가 형성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이겨내고자 하는 힘이 있으나, 다만 그런 불확실성을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하는 바 현재 이런 2700포인트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유료 회원분들하고도 같이 얘기했던 것이, 자, 요거는 이제 그 금요일 날 시황이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시황을 정리를 합니다. 2700선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 이후 제한적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자, 그 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2700선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방과 하방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좀 드려왔어요. 그만큼 시장 자체는 예상되는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여기에서 상승 움직임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시장이 빠져버릴 것인가, 힘이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는 좀 더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수에 대한 움직임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2700포인트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2700포인트에 대해서 물량 소화를 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지금 10월 31일부터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하는 원동력을 보였던 것이 바로 외국인에 대한 매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추세적 상승 구간을 나타낸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2700포인트가 앞에서 이루어졌던 지지 구간이었다 보니까 저항이 그만큼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런 27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소화해내는 바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결국 뚫고 올라갈 것이다. 누가? 바로 성장주가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5월 달에 이미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고 끝났기 때문에 현재 보면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5.6에서 한 5.7 사이를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수렴을 한다고 봐요. 그런 수렴 이후에는 반드시 발산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 발산이라는 것이 방향성을 어디로 나타낼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따른 변곡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5월 15일 날 미국의 CPI에 대한 발표 전후가 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좀 체크를 하면서 그때까지 시장은 개별주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하방이 좀 더 빠진다면 한 2600에서 2650선 자체가 하방에 대한 부분. 그래서 좀 더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현재는 좀 더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성장주에 대한 흐름은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은 성장주에 대한 순환매가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따른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기관에 대한 매수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로 전반적인 빌드업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에 조정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또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대형주,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을 한번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저희는 뭐 꾸준하게 지금 대형주 안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CJ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CJ는 일단 뭐 13만 원대는 돌파를 할 거라고 봐요. 다시 한번 더 돌파해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기둥이 떠 있는 것이 이제 돌파에 대한 검색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검색기에 추출이 되면 이게 이렇게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 검색기에 추출됐다는 얘기. 돌파에 대한 부분 검색이 되고 돌파 이루어졌고 또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이 구간, 여기에 나오는 여기 이 가격대가 12만 5천 원 정도, 이 가격대가 지지에 대한 구간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돌려낼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월봉을 보시면 그럼 왜 맞고 빠졌느냐, 결국 이제 125월선이라는 10년간의 평균 주가 가격대다 보니까 한 번만에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대신에 이제 하단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탈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지지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이 125일선을 돌파해내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밸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CJ에 대한 재평가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CJ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대형주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큰 종목군 안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을 본다면 이제 FNF 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같은 경우는 의류주입니다. 의류주인데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적어본다면 우리가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적인 예로 뭐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중국인들에 대한 이제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보면 이제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순으로 한국에 3월달까지 많이 들어왔는 입국자 수들인데, 우리가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도에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가 12만 6천, 지금은 이제 89만 명, 그러니까 600%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가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올해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본인들이 입국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것이, 밑에 이제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K 문화가 화장품에 대한 소비를 이끌고 있고, 마찬가지로 의류에 대한 소비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K 컨텐츠를 접하면서 이 연예인이 쓰는 화장품, 이 아이돌이 쓰는 화장품, 이 아이돌이 쓰는 모델이 있는 화장품 의료들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장품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지만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의료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여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주는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NF 정도는 좀 알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월봉을 보시면 지금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현재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라 보는데요.
지금 이제 월봉 상황에서에 대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더 우리가 지금 FNF는 조금 낙폭과대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안에서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개별주를 본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가 우리가 이제 AHC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지만, 우리가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태 화장품주들이 PR 밴드를 매기 본다 약 20배에서 한 25배 정도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저평가됐던 기업이 이제 VT, 이런 기업이 이제 15배,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한 12배에서 한 15배 사이입니다. 그만큼 실적 대비해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메카 코리아가 보면 이제 중국 이슈가 있어요. 중국에서에 대한 매출이 지금 현재는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이었던 이 4만원대에 대한 돌파는 한 번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본다면 주가적인 위치는 고점이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돌파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은 바닥을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이런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 입국자 수를 본다면 우리가 아시아권에 대한 인구가 상당히 많다. 결국에는 엔터주들이 최근에 어도 하이브 사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종목이에요. 그죠? 이런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던 것을 지금은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 안에서도 저가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는 게 지금 JYP라든지 SM 같은 기업들인데, 차트는 SM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봤을 때는 저는 JYP가 좀 더 선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JYP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이제 작은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돌파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저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요거는 낙폭과대, 요거는 이제 돌파 매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중국 관련해 가지고 본다음에 이제 삼성 코퍼레이션, 그죠? 의류 관련주 봤는데, 우리가 의류 관련주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중국에 대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이고, 대신 삼성 코퍼레이션은 신생 브랜드입니다. 스노우피크라는 그 현빈 씨가 의류 모델로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그 현재는 매출 자체가 이제 가시화되는 성적을 나타낼 수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한번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우리가 사실 의류주들은 2분기하고 4분기를 비교했을 때 4분기가 마진폭이 훨씬 더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의류를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 옷보다는 겨울옷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2분기가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에 대한 의류주들이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깜짝 급등 정도는 한 번씩 넣을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 안에서, IT 쪽 안에서 좀 본다면, 야스 한번 같이 볼게요. 야스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 조금은 최근에 좀 소외되어 있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좀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순환매가 좀 많이 돌거든요. 그래, 현재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보고 있는 화면은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앞에서도 이제 바닥 신호가 드러났다, 그죠? 바닥 검색기에 추출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저가를 좀 올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잡아본다면, 이 포인트가 옆으로 하나를 좀 끄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좀 끄어볼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어렵게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는 자리 11,000원에서 12,000원 자리, 그 11,000원에서 12,000원 자리 자체를 이제 돌파를 했다는 거죠. 돌파를 했다는 것은 그 위에 단계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000원대를 기준으로 이 밑으로는 이제 지옥,
지하, 지옥 표현이 좀 그렇고 지하, 그 위로는 지상. 그래서 지상으로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업황이 이제부터는 좀 더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 지금 아직까지 수급은 크게 눈여겨볼 수 있는 수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유통 물량 좀 줄여주는 역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저셀. 자, 레이저셀은 이미 이제 세력주라고 좀 봐야 돼요. 조금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상한가를 한번 갔던, 목요일에 상한가를 한번 갔던 갭이다 보니까 빠져나가진 않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 레이저셀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 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종목이 상당한 세력이 좀 붙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은 조정폭을 좀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셀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뭐 이런 트리거들, 이렇게 큰 상승들이 이후로 지금 주가에 대한 조정을 크게 보이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11,000원, 뭐 12,000원 자리가 이 종목도 상당히 뚫기 힘든 자리였죠. 근데 그 자리 자체를 이제 상한가로 강하게 뚫어내면서 거래량을 또다시 한 번 더 붙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규 매수도 들어왔지만 악성 매물도 이제 팔고 나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있던 이런 악성 매물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 의한 악성 매물들을 세력이 한번 바꿔 나갈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각 자체가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이 연속성이라는 것을 붙여버리면 쉽게 조정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는 각이 이렇게 좀 서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급하게 주었지만 결국 각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는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서는 각도가 나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만약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거리더라도 그런 저가 매수를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갭이 너무 많이 붙을까봐 그게 조금 걱정되거든요. 갭이 크게 붙지 않는다면 5% 밑으로만 갭이 붙는다면 충분히 지금은 앞에 있던 고점 자리, 지금은 보면 적어도 이제 15,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을 한번 보일 수 있는 이런 상승의 급등 초입에 대한 자리가 아닌가. 최근에도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5월 2일 날 이슈가 있었던 것도 있었죠. 5월 2일 날 좋은 이슈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뉴스가 지금 안 떠 있는데 지금 이제 신규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진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주가가 바뀌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더 이슈를 좀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여기 이제 나오죠 지금. 레이저셀 미국 인텔 마이크론의 LC 본던 납품 앞두고 상한가를 갔다. 뭐 이런 이슈였는데 이런 이슈들이 좀 더 지금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개별주까지도 한번 봤습니다. 또 너무 많이 또 말씀드리면 뭐 종목이 또 왜 이리 많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조금은 중국발 모멘텀과 미국발 모멘텀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대형주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이제 낙폭과대 위주로 저는 좀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에 타이밍을 조금 잡아서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별주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종목별 장사가 좀 연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지금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여러분들 덕분에 또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또 베스트 전문가로 또 선정이 됐었고 마찬가지로 현재도 이성의 텐텐베거 월, 수, 목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셔도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는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도전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